지난해 1월 의회 난입 사건을 조사해온 하원 특별조사위원회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내란 선동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하기로 만장일치 표결했습니다. 정해진 기간 내 국적 이탈을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게 예외적으로 국적 이탈을 허가하는 제도가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애틀랜타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총격전이 벌어져 10대 소년 2명이 숨지고 미성년자 3명이 다쳤습니다. 시카고의 한 고등학교에서도 하교 시간 총격이 벌어져 학생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뉴멕시코주에서 버스 안에서 승객에게 칼을 휘두른 20대 한인 용의자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연말 들어 곳곳에서 집 앞에 배송된 소포나 차량을 노리는 절도 행각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찰이 범행 현장 영상들을 공개하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원기 보충이 필요할 때 복용했던 황제들의 보약은 바로 공진단입니다. 여기에 혈액을 맑게 하고 막힌 길을 뚫어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돕는 침향을 더해서 침향 공진단을 만들었습니다. 침향은 오래전부터 임금들의 기력회복제로 사용되었죠. 10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에서 따라올 수 없는 명품 천종산삼 침향 공진단을 만들었습니다. 한 알에서 느껴지는 명품의 기운을 느껴보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의회 난입 사건을 조사해온 하원 특별조사위원회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내란 선동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의회가 법무부에 전직 대통령 기소를 권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보도에 김양순 기자입니다. 지난해 1월 6일 미 의사당 난입 사건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를 법무부에 권고하는 표결이 만장일치로 가결됐습니다. And criminal referrals of Donald J. Trump and others. There are 9 ayes and 0 noes. 미 하원 특별조사위원회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 선동 혹은 방조, 의회 업무 방해, 미국 정부에 대한 사기 등 4개 혐의를 적용해 형사 처벌하는 방안에 전원 찬성했습니다. 미 대선 결과에 불복해 수천 명이 미 의사당에 난입했던 의회 폭동 사건의 배후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겁니다. We're going to walk down and I'll be there with you. 1년 반 동안 진행된 미 하원 특별조사에선 폭동과 관련된 수많은 영상과 통신 자료, 문자 등이 대중에 공개됐고 1,000명 이상의 증인들이 증언대에 섰습니다. No man who would behave that way at that moment in time can ever serve in any position of authority in our nation again. He is unfit for any office. 미 의회가 전직 대통령에 대해 법무부에 형사상 기소를 권고한 것은 처음입니다. We've never had a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stir up a violent attempt to block the transfer of power. If we are to survive as a nation of laws and democracy, this can never happen again. 미 하원 특별조사위원회의 기소 권고는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대선을 2년 앞두고 트럼프가 재출마를 선언한 상황에서 기소와 불기소 중 어떤 결정을 내릴지 공은 법무부로 넘어갔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노숙자 문제를 오는 2025년까지 25% 줄이겠다는 목표를 내놨습니다. 백악관은 오늘 이 같은 목표치를 밝히며 연방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공급을 늘리는 한편 주택 공급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개선해 거주 가능한 공간을 늘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거주 공간이 늘어나면 정부 지원금을 받는 세입자들의 입주를 건물주가 거부하지 않도록 장려해 형편이 어려운 가족이나 노숙인들의 거처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내년 노숙자 주거 지원 예산에 87억 3,200만 달러를 요청했습니다. 임시보호소를 확대하고 정신질환과 각종 중독에 대한 치료를 지원하는 데 이 기금이 활용됩니다. 내일부터 정해진 기간 내 국적 이탈을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들에게 예외적으로 국적 이탈을 허가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LA 총영사관은 내일부터 예외적 국적 이탈 허가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적용 대상은 만 18세가 되는 해에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마치지 못한 병역 미이행 복수국적 남성들로 해당 남성은 반드시 외국에서 출생했거나 6살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해 외국에 생활 근거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신청에는 외국 국적을 보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대한민국 국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신청인의 출생 당시 직계존속이 외국에 영주할 목적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신청 서식은 LA총영서관 홈페이지 영사업무 카테고리 내에서 받을 수 있으며 방문 시 반드시 예약이 필요합니다. 애틀랜타의 한 아파트에서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10대 소년 2명이 숨지고 미성년자 3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SNS에서 벌어진 논쟁이 화근이 됐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입니다. 애틀랜타 경찰청은 이날 총격전으로 14세와 16세 두 소년이 현장에서 사망했고 11세와 15세 두 소년과 15세 소녀가 부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애틀랜타 경찰청 햄튼 차장은 소셜미디어에서의 논쟁이 총격으로 확대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몇 사람들이 총을 가지고 아파트로 왔고 다른 그룹이 그들의 무기를 발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폭력이 아파트 안에서 시작돼 밖으로 옮겨졌으며 그곳에서 2명의 치명적인 희생자가 발견됐다고 말했습니다. 햄튼 차장은 우리 젊은이들의 손에 너무 많은 총이 있다고 한탄하며 휴가 시즌에 장례식을 치러야 하는 가족들이 있다며 장례식을 처리해야 하는 다른 가족이 있을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총격전에 연루된 청소년들의 다툰 경위 등을 알아내기 위해 주변 사람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애틀랜타에서는 지난 8월에는 쇼핑센터가 있는 미드타운 지역에서 여성이 쏜 총에 2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을 입은 바 있습니다. 총격 사건은 아파트 입주민이 관리인에게 불만을 품어 발생한 것으로 용의자는 콘도 관리 사무실에 침입해 관리소장 1명을 살해하고 30분 후 다른 관리 사무실에서 총격을 가해 1명을 살해했습니다. 이 용의자는 사건 직후 도주했지만 애틀랜타 국제공항에서 검거됐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고등학교 하교 시간에 총격이 벌어져 학생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오후 시카고 필슨 지구의 베니토 후아레즈 고등학교에서 검은색 후드티와 재킷을 입고 마스크를 쓴 용의자가 학생들을 향해 총을 쏘고 달아났습니다. 이 총격으로 14살 고등학생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갱단 사이 갈등이 사건의 발단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현장 CCTV에 잡힌 용의자 영상을 공개하고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시카고 지역 고등학교에서 하교 시간에 총격이 벌어진 것은 올 들어 벌써 3번째입니다. 올해 국내에서 총기 사고로 숨진 사람은 모두 4만 명으로 이 가운데 17살 이하가 1,500여 명에 달합니다. 아내에게 권총으로 위협을 가하는 등 가정폭력을 일삼던 남편이 도주하다 경찰에 사살됐습니다. 컬버시티 경찰국은 어제 새벽 남편이 권총을 들고 아내를 위협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 도착하자 용의자인 남편은 차를 타고 도주하기 시작했고 경찰은 도주한 남편을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탄 차량은 경찰과 추격전을 이어가다 결국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멈춰섰습니다. 용의자인 남편은 차에서 내려 도주를 감행했고 경찰은 남편을 뒤쫓다 총격을 가해 제압했습니다. 총격을 받은 남편 39살 기에르모 메디나는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승객에게 칼을 휘두른 20대 한인 용의자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뉴멕시코주 엘버커키 경찰국은 지난 13일 로스밸리를 지나는 시내버스에서 칼을 휘두른 24살의 브라이언 리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버스 안에서 한 남성과 말다툼을 벌인 뒤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를 본 버스 운전자가 하차를 요구하자 이 씨는 버스에서 잠시 내렸다 다시 버스에 올라 말다툼을 한 남성에게 칼을 휘둘렀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범행에 사용한 칼은 일본도와 유사한 형태의 살상무기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다수의 폭행 혐의로 기소됐던 사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말을 맞아 집 앞에 배송된 소포나 차량을 노리는 절도 범죄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경찰이 범행 현장 영상들을 공개하고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윤범수 기자입니다.
한 아파트 내 CCTV 영상에서 포착된 한 쌍의 남녀. 장갑을 끼더니 아파트 주민들에게 배송된 소포들을 검은 쓰레기 봉지에 전부 다 쓸어 담기 시작합니다. 양손과 어깨에 물건들을 가득 든 채 태연히 현장을 빠져나갑니다. 또 다른 주택가 CCTV. 여성이 집 앞에 배송된 소포를 태연히 집어들더니 곧바로 차로 향합니다. 앞서 아파트에서 물건을 훔친 여성과 동일 인물입니다. 운전석에 대기하고 있던 남성과 함께 현장을 떠나는데 걸린 시간은 10여 초에 불과했습니다. 템파 경찰 당국은 일대를 돌며 연쇄 절도 행각을 벌인 남녀 한 쌍을 수배하면서 올 연말 이 같은 절도 행각이 지난해보다 무려 35%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도로 옆에서 차량을 수리하던 두 명의 남성에게 다가갑니다. Good. You guys all right? Yeah, we're just trying to help a friend out. The car looks a little odd. That's why we're here checking on you. Okay. With the back window missing and all that, so we're just checking it out to make sure everything's okay. 말을 들은 한 남성이 갑자기 도주하기 시작합니다. 태연하게 수리하는 척하면서 차내 물품과 차량 부품들을 훔치다가 경찰이 다가오자 도주한 것입니다. 경찰을 피해 뛰던 용의자는 세워져 있던 차량 한 대에 올라탔지만 시동이 걸리지 않자 결국 포기하고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두 명을 차량 절도와 무단 침입 등의 혐의로 중범 기소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하와이 호놀룰루로 향하던 항공기가 강력한 난기류를 만나 승객 36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하와이안 항공 HA-35편이 강한 난기류를 만난 것은 착륙을 30분 남겨둔 시점. 갑자기 급강하하는 기내에서 승객 수십 명이 튕겨나갔고 일부는 천장에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승객들이 튕겨나가며 항공기 내부를 감싸고 있던 패널이 파손된 모습도 SNS를 통해 공개됐는데 당시의 충격이 얼마나 강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승객과 승무원 288명 가운데 14개월 된 아기를 포함해 모두 36명이 다쳤습니다. 호놀룰루에 착륙한 뒤 부상자들은 병원으로 후송됐는데 11명의 환자들은 심각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오늘 브라질 리우데 자네이루에서 휴스턴으로 향하던 유나이티드 항공사 여객기도 난기류를 만나 승객과 승무원 등 5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항공사들은 예상치 못한 난기류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화장실 갈 때를 제외하고는 꼭 안전벨트를 착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교통안전청이 올해 공항 검색대를 통과하려다 적발된 총기가 6,300 한정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한 해 적발된 5,972정보다 많은 것으로 연말까지 적발 건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적발된 총기 가운데 88%는 장전된 상태였습니다. 항공규정상 총기는 기내 반입 화물로 가져갈 수 없으며 자물쇠가 있는 전용 하드 캐리어에 넣어야 하고 장전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또 총기를 위탁 수화물로 붙일 경우 사전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교통안전청은 항공기에 총기를 밀반입하려 시도할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지역에 따라 체포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경영에서 자신이 물러날지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과반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보도에 이영현 기자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미 동부 시각 기준 18일 오후 6시 20분부터 트위터 계정을 통해 자신이 대표에서 물러나야 할지를 이용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투표 결과에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12시간 동안 진행된 투표에서 응답자 총 1,750만 2천여 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57.5%가 찬성 의사를 밝혔습니다. 반대는 42.5%에 그쳤습니다. 앞서 머스크는 한 트위터 사용자에게 보낸 답글에서 후임자는 없다고 답한 뒤 아직까지 이 결과에 따른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주요 외신들은 이번 투표가 머스크의 트위터 주요 정책 변경 발표와 언론인 계정 무더기 정지 등 최근 잇따른 논란 직후 이루어졌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투표 직전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향후 주요 정책 변화에 관한 투표가 있을 것이라며 사과한 뒤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Twitter situation's been a train wreck, and I think the poll just is further validation of what he needs to do, and that's no longer being CEO of Twitter.
머스크의 투표 진행 당일 트위터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다른 소셜미디어의 홍보 목적 계정과 콘텐츠를 없애겠다고 밝혀 비판을 불렀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자신의 전용기 추적 계정 정지에 대해 보도했던 뉴욕타임스 등 해당 기자들과 인터뷰를 요청했던 워싱턴 포스트 기자의 트위터 계정을 정지했다가 비판이 커지자 계정을 복구하는 등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텍사스주 엘파소시가 코로나19 추방제도 종료를 앞두고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불법 입국자가 급증할 거라는 우려에 따른 조치로 풀이됩니다. 코로나19 추방제도는 지난 2020년 3월 트럼프 행정부가 도입한 것으로 불법 입국자를 멕시코로 즉시 추방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이 정책이 행정절차법에 위배된다며 오는 21일부터 중단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 정책이 종료될 경우 불법 입국자들은 미국에 망명을 신청한 뒤 허용 여부가 결론날 때까지 국내에 체류할 수 있게 됩니다. 엘파소시는 하루 평균 2,500명 정도인 불법 입국자가 5,000명대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불법 입국자 이동수단과 대피소 등을 확보하기 위해 비상사태를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방거래위원회가 미성년자들에게 부모 동의 없이 온라인 게임을 구입하도록 유도한 게임 회사에 대해 거액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연방거래위원회는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의 개발사 에픽게임즈가 5억 1,500만 달러를 내는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에픽게임즈는 부모 동의 없이 13세 미만의 어린이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2억 7천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고 부모 동의 없이 게임을 구매한 자녀들의 가정에 2억 4,500만 달러를 환불해야 합니다. 연방거래위원회는 이번 조치에 대해 13세 이하 어린이들이 낯선 사람들과 게임을 즐기고 채팅방에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아동 방치 혐의와 다름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이 위드 코로나로 방향을 전환한 뒤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사망자가 늘며 시신을 처리할 화장장도 빈자리가 없다고 합니다. 김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베이징 시내 한 화장장입니다. 30여 대의 연구차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방호복을 입은 직원들은 분주히 관을 옮기고 굴뚝에선 쉴 새 없이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하루 평균 30-40명을 화장하던 이곳에선 지난 7일 코로나19 방역 완화 조치 이후 200명가량이 몰리고 있습니다. 24시간 가동을 해도 역부족입니다. 我们这排着吧，这20小时不休息，只能进3个家属啊。 베이징 지역 12개 화장장 대부분이 상황이 비슷한데 열흘 이상 예약이 밀린 곳도 있습니다. 일반 병원에서도 사망자들이 크게 늘어 제대로 안치하지 못하는 일도 빚어지고 있습니다. 这个里边是3个，这个走廊里边是4个。 홍콩의 한 매체는 지난 17일 하루에만 베이징에서 2,700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전체에서 100만 명이 사망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 가운데 중국의 감염병 전문가는 올 겨울이 고비라고 밝혔습니다. 이달부터 설인 춘제 이후까지 3차례에 걸쳐 파동이 예상된다는 겁니다. 중국은 추가 백신 접종과 발열 진료소 확대, 의료진 확충 등 비상이 걸렸습니다. 방역 완화 조치 이후 10여일 동안 중국 전역에서 공식적으로 숨진 사람은 2명입니다. 하지만 포화 상태인 화장장들과 비교하면 사망자 숫자를 믿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민성입니다. 원기 보충이 필요할 때 복용했던 황제들의 보약은 바로 공진단입니다. 여기에 혈액을 맑게 하고 막힌 길을 뚫어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돕는 침향을 더해서 침향 공진단을 만들었습니다. 침향은 오래전부터 임금들의 기력회복제로 사용되었죠. 10만이 정석군의 천종산삼에서 따라올 수 없는 명품 천종산삼 침향 공진단을 만들었습니다. 한 알에서 느껴지는 명품의 기운을 느껴보세요.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